송은 미술대상 전시 리뷰입니다. 송은 미술대상은 뭐 말 그대로 미술상이에요. 미술상을 한 명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송은 미술대상은 송문화재단에서 2001년도에 지정했기 때문에 벌써 18년 됐어요. 그래서 횟수 몇 회째인지 알아보기가 되게 쉬워요. 200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2018년도에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18회인 거죠. 미술상 전시는 4명의 후보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전시를 열게 해요. 신작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 중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요번에 대상 수상자가 누구다라고. 미술상 전시에 대해서 뭐 얘기해 볼 만한데, 미술상 전시는 어느 정도 기량이 오른 사람들, 기량이 평가받은 사람들을 갖다 되게 뽑기 때문에, 동시대 동시대 미술의 어떤 그 최신 유행,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샘플 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주변에 자주 얘기합니다. 너랑 취향이 맞지 않더라도 미술상 전시는 가서 보라고.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송은미술대상 후보에 오른 4명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부터 김준, 전명은, 이의성, 박경률인데요. 수상자 발표가 올해 1월 13일 날 났더라고요. 김준이 됐죠. 이 전시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열리고 있어요. 이 수상자 대상 한 명한테는 2천만 원 상금을 주고, 그리고 개인전 기회를 갖다가 이게 줍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수상 수상자가 되고, 그리고 1천만 원씩 지원을 받아요. 뭐 괜찮네요. 전시가 열리는 곳은 그 송은아트 스페이스라고 청담동에 있는 전시장이에요. 이 송은아트 스페이스는 전시장이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레스토랑이고 2층, 3층, 4층이 전시장인데, 전시장 가 보니까 여성 작가 1명이 2층, 또 다른 여성 작가 1명이 3층, 남성 작가 2명이 4층을 같이 나눠 쓰고 있었어요. 박경률 3층, 2층이죠. 2층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박경률 작업은 평면하고 입체라는 이 완고한 장르적 사유를 좀 무력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평면하고 그 입체의 어떤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서 내놓은 작업 같았고, 그 작가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자기 작업을 조각적 회화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외우기 되게 쉽죠. 이 조각적 회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독성이 있는 키워드는 그 작가 자신을 이렇게 알리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장에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어떤 무정형의 도자기랑, 그리고 전시장 바닥에 아주 무심히 놓인 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게 뭘까 싶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설정은 어떤 의도가 설마 없지는 않겠지만 맥거핀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의미는 설령 지니더라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혹은 무의미한 어떤 맥거핀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곳이 또 이게 동시대 미술의 현장이죠. 그래서 박경률 전시를 보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한층 올라가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여성 작가인 전명은 전시가 있는데, 박경률 작업이 그래도 입체 작업이 많아가지고 좀 복잡했다라면, 전명은 전시는 사진이랑 평면 작업으로 확 수렴이 돼요. 그래서 확 단순하게 수렴이 돼요. 근데 보통 사진 같긴 한데 인물 사진도 있고 그 풍경 사진도 있어요. 근데 마치 정물 사진처럼, 인물을 정물 사진처럼 담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기묘한 그 연출 사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출 사진은 사람들을 뭐 연기하기 위해서 찍은 연출 사진을 말한 게 아니라 사진을 아주 이상하게 비스듬히 설치해서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기묘한 연출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 3, 4층에 올랐더니 이제 남성 작가 2명이 있는데, 김준, 이 사람이 지금 올해 수상자죠. 특정 공간이 갖고 있는 특정한 사운드를 연결시켜 가지고 만든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 김준도 자기 작업을 작가 인터뷰에서 보니까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용어로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박경률이 조각적 회화라는 이름으로 자기 작업을 설명한 것처럼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건 뭐 괜찮죠. 그리고 끝으로 이의성은 연약하고 부드러운 재료인 나무를 이용해서 철제 공구를 재현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약간 모호함을 주면서도 약간 조형적인 매력을 띤 그런 오브제들이 이의성의 전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나무빛, 황토색하고 철제 작업도 있거든요. 철제라는 그 은색, 이 2가지 색깔이 지배하는 이 전시 공간이 주는 인상이 좀 남달랐어요.
저는 이게 전시를 보면서 이런 미술상 전시는 언제나 요번에 누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전시를 보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수상자 발표가 이미 난 상태였는데 제가 간 날은 근데 저는 그때 그 수상자 발표가 났는지 몰랐어요. 수상자 발표는 1월 13일 날 났고 전 전시장을 1월 29일 날 갔는데 사실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까를 이렇게 가늠하면서 전시를 봤죠. 근데 저는 요 4층에 있는 작가 2명 가운데 1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작가 2명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단조로운 구성임에도 둘 다 어떤 서사나 드라마성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드라마성을 갖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좀 묘한 조형적인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이건 심사할 때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술상 전시는 미술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술상에 대해서는 전 독립된 하나의 꼭지로 유튜브 영상에 따로 올리려고 그러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미술판에 미술상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될까 이렇게 가늠하면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후보자 한 명, 그러니까 대상자 한 명을 갖다가 뽑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수상자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심사위원 취향의 좌우도 많이 되고 운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4명 가운데 1명이 됐다라고 해서 그 한 명이 4명 중에 최고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은. 저는 송원미술대상에 심사위원으로 2번 참가를 해봤거든요. 2009년도랑 2013년도에 참가를 해봤어요. 근데 2013년도, 그러니까 13회겠죠? 그때 심사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예외 없이 모든 이런 미술상 후보자들은 이미 일정 수위의 기량을 인정받은 작가다. 때문에 최종 수상자가 누가 됐건 간에 후보자에 오른 사람들이라면 본선에 자기가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를 격려하고 기뻐할 만하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는 괜한 미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송운미술대상 전시는 언제나 제가 오프닝 날 참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전시, 2018년도 전시는 제가 오프닝 날 안 가고 전시 끝나기 한 달 전에 가서 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한 작년 말부터 전시를 보러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내부에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정리하면 그 미술상 전시는 동시대 미술의 최신 흐름을 샘플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다. 두 번째, 그러니까 미술상 후보로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그 미술계 내에서는 평가를 받은 경우다. 하지만 미술상이 너무나 많이 난립해서 자질이 되지 않는데 후보자 명단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전시 종료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뒷북 리뷰하지 말자. 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